네,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고 또 이곳 대구에서 정치를 처음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안에서도 찬성표가 더 많았습니다. 새누리당 강세인 지역 정치 구도에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 무효 7,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됩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촛불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현역 가장 중요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결과가 나오는 것은 국민 민심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됐고 그것이 한국 정치를 좀 순리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결과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표를 분석해보면 새누리당에서도 의원들의 찬성표가 62표로 반대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친박계가 주류인 지역 정치권도 당분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에서는 촛불 민심이 확인된 만큼 비박계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박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지역에서는 유승민 의원이나 그나마 이제 구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의원들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야권 대권 주자들의 빠른 움직임 속에 지역 정치권도 예전과 다른 민심을 읽은 만큼 지지하는 대권 주자와 대선 일정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이합 집산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남달랐던 대구와 경북 지역민들. 그동안 대통령 지지 여부를 떠나 참담함을 많이 느꼈을 텐데요. 오늘 탄핵을 지켜본 지역민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시작된 오늘 오후 탄핵을 지지한다는 가가 적힌 종이를 든 사람부터 가던 길을 멈추고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찬성 234표, 탄핵안 가결이 발표되는 순간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박 대통령께서 자초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과 이제 행동하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좀 더 나은 방면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을 지지했던 시민들은 탄핵안 가결은 불가피했다는 반응부터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냈습니다. 부결됐으면 좋았는데 결국은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 가결을 한 걸로 압니다. 그건 법에 따라 하는 일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지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지 여부를 떠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가 참담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시민이나 어떤 위치 있는 사람보다도 대통령은 진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처신을 해서 이게 오늘의 일이 타산지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한 달 넘게 촛불 집회를 이끌어온 대구 시민사회단체들은 탄핵안 가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대통령이 민심을 받들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내일 대구도심 시국대회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탄핵안 가결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번 탄핵안 가결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흔들릴수록 지방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시민들을 지키는데 공무원들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직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공직기강 확립과 사고 예방에 철저히 임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도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서문시장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체상가로 접근성이 좋은 시장 인근에 베네시움을 요청했습니다.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내년 설 이전 영업 재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문시장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대체상가로 시장 인근에 베네시움 건물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점포가 비어있고 도시철도 2호선과 3호선에 인접해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 관계가 복잡한 점은 풀어야 할 부분입니다. 피해 상인들은 협상이 빨리 진행된다면 설 대목 장사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일 가까운 대지 상가다 이래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을 좀 봐야 되거든. 그 기간도 있고 해비점도 있고 한 1개월 정도 안 걸리겠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건의해 정부가 검토해온 특별 재난지역 지정은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대신 이미 지원된 특별 교부세 35억 원 외에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세와 지방세는 1년, 각종 부담금과 융자금은 6개월 동안 납부와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산 지원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야 될 부분 이러한 부분을 이제 공식적인 제안이 오면은 그 제안을 받아서 구와시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한편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가 오늘 1억 원의 성금을 내 지금까지 12억 원 가량의 성금이 모이는 등 피해 상인을 돕기 위한 손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여론 작업을 지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민중의 소리가 유족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2014년 10월 23일 삼척 원전 반대 여론이 영덕의 전이 현상이 없도록 사전 노력이 요구된다는 김 전 실장의 지시사항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후 11월 21일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영덕을 직접 방문해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원전 반대 여론을 달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톡톡 시간에는 2년 넘게 공백 사태를 빚은 경북대 총장 임명에 비선실제 개입 의혹을 다룬 대학 총장도 정권 입맛 따라 편이 방송됩니다. 토론자들은 대학 총장을 입맛대로 앉히기 위해 정부가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고 관선 임명제로 악용하고 있다며 대학 자율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제53회 대구 경북 무역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엑스코에서 열려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힘써온 기업에 정부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대구업체 중 이역불탑은 주식회사 THN이 수상했고 경북업체 중 삼옥불탑에는 주식회사 신영차 부품사가 받았습니다. 또 수출 유공자로는 대구에서는 14명이, 경북에서는 33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잘가라 핵발전소 10만 서명 기독교 본부가 오늘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교단과 교파를 아우르는 이번 10만 서명 기독교 본부는 일선 교회에서 탈핵 예배와 탈핵 선언, 탈핵 교육을 실시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잘가라 핵발전소 300교회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경주시 남동쪽 21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지난 9.12 지진의 여진으로 지금까지 여진 발생 건수는 543회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동대구 복합안전센터 북쪽에 만들어진 성동 고가차도가 오는 12일 개통됩니다. 성동 고가차도는 도시철도 1호선 큰고개역 쪽에서 동대구역 뒤편을 지나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고가차도입니다. 성동 고가차도 주변에는 택시 승강장이 새로 만들어졌고 교통체계가 개선됐습니다. 동대구역 광장 앞쪽에 공사 중인 동대구역 고가교는 내년 10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